자, 문제는 6월부터 드린다 그랬습니다. 많이 드릴게요. 자, 찬 기파란가. 자, 거기에 한번 보시면 250페이지. 지금 앞쪽에 주몽신화. 주몽신화 이제 안 들어가는 학교가 지금 영선이에요. 그치? 쌤하고 좀 나중에 좀 따로 합시다. 알겠지? 자, 우리 공통적인 거 먼저 좀 가볼게요. 자, 찬 기파란가. 자, 이거 보시면 오케이. 김한진 해석이구나. 자, 향가부터 볼게요. 자, 지금 먼저 향가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향가. 자, 향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 좀 이거 보고 들어갈게요. 자, 첫 번째, 자, 신라시대 노래입니다. 자, 신라시대 노래고, 자, 작자층 한번 볼게요. 자, 작자층 같은 경우에는, 귀족, 자, 승려, 화랑. 자, 이들의 공통점이 있죠. 이들의 공통점은 철저하게 한자를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 세 번째, 표기를 한번 볼게요. 자, 표기는 철저하게 향찰입니다. 자, 그럼 향찰이 우리가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다. 자, 한자에 자, 음과 보통 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학교에 따라서는 뜻이라고 그냥 가볍게 얘기하는 경우 있어요. 자, 이것을 활용하여서 한자의 음과 뜻을 활용하여서 자, 우리말로 적었습니다. 우리 글이 아닙니다. 우리 말이에요. 우리말. 우리말로 적었습니다. 자, 요거 좀 보여드릴 거예요. 자, 향찰. 그래서 저런 것, 여기 1, 2, 3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철저하게 선지 하나로 나올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 네 번째. 자, 향찰 설명해 줄 거예요. 자,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형식을 한번 볼게요. 자, 형식. 자, 형식은 총 세 가지입니다. 자, 4구체, 자, 8구체, 자, 10구체. 이때 우리가 자, 지금 볼 찬기파란가 같은 경우는 바로 19채 향가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19채를 자, 따로 끌고 가죠. 자, 우선 4구체는 우리가 이제 보통 기승전결 이렇게 얘기하고요. 8구체 같은 경우는 4구체 중첩입니다. 자, 그러면 19채 같은 경우는 4구체 중첩 플러스, 즉 4, 4, 2 포메이션이에요. 4, 4, 2 포메이션. 따라서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2에 해당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2라는 것은 자, 바로 9구에서 바로 19. 그러니까 9줄에서 10줄. 자, 이것을 우리는 19채 향가의 낙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낙구 같은 경우는 반드시 자, 뭐가 들어가냐면 감탄사가 들어가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끌고 가셔야 돼. 이때 여기 낙구의 의미를 좀 보셔야 됩니다. 낙구 같은 경우는 사실 두 가지예요. 시상의 전환과 그 다음에 시상의 집약. 우리가 저기 혹시 여러분들 제망매가 배운 거 기억나니? 제망매가 기억나니? 제망매가 같은 거는 우리가 철저하게 어떻게 보시냐면 제망매가는 마지막에 시상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별의 슬픔이 계속 나오다가 미타찰에서 만날라 돛닦아 기다리겠다. 그래서 나는 매우 슬프지만 자, 먼 훗날 너를 어디서 미타찰 바로 극락에서 만날 거야. 즉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태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상의 전환이 일어나는데 자, 우선 적어주고 갈게요. 두 가지. 시상의 전환과 시상의 집약, 이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시상의 집약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클라이막스를 빵 때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시상의 집약,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바로 찬기파란가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 찬기파란가. 자, 이렇게 자,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보면 자, 몇 부분으로 나눠져 있지? 지금 여기 보니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 여기 감탄사가 있어요. 이쪽으로 갈게요. 자, 다섯 번째. 자, 다섯 번째 우리가 볼 때는 낙구 감탄사를 다시 한번 끌고 갈 거야. 즉 이것은 자,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렇죠? 어떻게? 4, 4, 2. 보통 이걸 기서결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냥 4, 4, 2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크게 기서결하지 않았어요. 물론 여기는 여기는 이제 5, 3, 2 이렇게 나왔지만 일반적으로 4, 4, 2로 보통 나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것을 우린 기서결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일반적인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기파란 거는요, 창기파란 거는 5, 3,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자, 기서결로 나누는데, 자, 세 부분 내 우리가 거기에 낙구 감탄사가 있잖아요. 낙구 감탄사. 이것이 뭐하고 똑같냐면요, 바로 시조. 자, 시조에서 초장, 중장, 종장 세 부분으로 나눠지죠. 초장, 중장, 종장에. 여기에 우리가 종장에 자, 바로 감탄사와 매우 유사하다라는 얘기예요. 결국 이러한 부분이 자, 어떻게 해요? 자, 계승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뒤집어 얘기하면 자, 시조의 초장, 중장, 즉 3장이라고 하죠. 자, 3장과 그 다음에 감탄사 같은 경우는 자, 창기파란가가 아니라 19채 향가에서 연원이 되었다, 기원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적으셨으면 이제 향찰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향찰 설명해 드립니다. 자, 향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자, 요 정도 한번 볼까? 사구체 향가 중에서 자, 서동요. 자, 볼게요. 자, 이해만 하시면 안 적어도 됩니다. 요거는 이해만 하세요. 자, 안 적어 그냥 보세요. 자, 이렇게. 자, 요걸 우리가 보면, 자, 얘는 착하다 선이고요. 착하다 선. 자, 그 다음에 이건 되다. 화. 자, 그 다음에 이것은 귀인. 자, 공. 자, 이것은, 자, 보통 님, 주. 자, 그 다음에 님, 주. 그 다음에 이건 숨다. 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설화공주는 자, 남몰래 결혼해 두고 자, 저기 뭐 맞동바울이라고 해서 서동 왕자를 자, 밤마다 몰래 안으러 간다네. 자, 이렇게 하는 우리가 사구체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서동과 그다음에 선화공주의 사랑이 가장 기초가 되는 자, 이제 그런 향가입니다. 자, 이거 보시면 자,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우리 지금 이렇게 읽죠? 선화공주 주운. 자, 이렇게 읽는단 말이야. 근데 자, 향찰로 보면 이렇게 읽지 않고 어떻게 보냐면 자, 얘는 이제 고유명사니까 자, 음독합니다. 자, 그래서 음을 가지고 즉 한자를 가지고 차용했기 때문에 이 녀석을 우리는 음차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죠. 선화공주 주운.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요. 또 하나 이것을 의미를 파악할 때 보통 한자는 어떻게 파냐면 착하게 되는 귀인님이 자, 숨었다. 보통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지. 자, 그런데 향차를 가만히 보니까 해석 자체가 되질 않는 거야. 배경설하고 하나도 맞지 않는 거야. 그래서 여기 향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배경설화가 있어. 근데 이 배경설화는 이 작품이 존재하고 이거에 관련된 설화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설화 자체가 있고 그 설화 안에서 이런 노래를 불렀다더라. 즉 산문 속에 운문이 속해 있는 거야.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가니? 자, 그러면 선화공주 주운이라고 했을 때 자, 여기는 훈차를 합니다. 바로 이제 훈, 바로 뜻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선화공주님, 그 다음에 마지막 이 부분이 바로 조사 파트예요. 조사. 조사 파트입니다. 그래서 선화공주님 은 할 때 숨다라는 의미가 사라지고 이것은 철저하게 자, 음차를 하게 되는 거죠. 즉, 그래서 결국 어떻게 읽었어? 우리말로 읽었다라고 이해하셔야 돼. 한자를 활용해서 우리말로 읽었다. 우리가 완전히 후려치면 어떤 얘기냐면 완전히 후려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글이 없어. 그래서 영어를 차용해. 그러면 영어에서 이렇게 읽는 거하고 똑같아. 안녕 이렇게 읽는 거하고 똑같아. 알겠습니까? Hi, Good morning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영어 문자를 그대로 차용해서 우리말로 그냥 읽어버리는 거야. 안녕.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대표적인 향찰입니다. 그래서 향찰 자체가 한자의 음과 운을 활용해서 자, 우리말로 적었다. 자, 라고 자,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서동이랑 선화공주죠. 신라 30대 결국 얘가 나중에 무왕이 됩니다. 무왕이 되고 선화공주 같은 경우는
저기 신라의 진평왕. 자, 진평은 셋째 딸. 설화에 의하면.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선화공주가 졸라 울었죠. 막 울어가지고 이제 이거는 평강공주랑 온달이구나. 온달이구나. 서동이 얘를 졸라 짝사랑합니다. 엄청나게 짝사랑합니다. 엄청나게 짝사랑해가지고 이 서동이 어떻게 하냐면 자 이제 전략을 펴죠. 어떤 전략을 펴냐면 선화공주를 대상으로 한 노래를 만듭니다. 그 노래가 이거야.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결혼했으면 즉 유부녀이면서 밤마다 자 서동을 만나러 가네. 지를 만나러 간다고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결국 얘기는 뭐냐면 선화공주는 나쁜 년이에요 이런 얘기야. 윤리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자 그런 상황이지. 그래서 이것을 우린 참묘라는 표현을 써요. 모함하는 얘기. 근데 이 얘기가 어디까지가 왕실까지 가죠. 그래서 왕실에서 자 너는 도대체 행실을 어떻게 하고 다니길래 자 그런 노래가. 그래서 이거를 누구한테 알려주냐면 서동 얘도 또라이야. 이 정도면 소시오패스가 맞아요. 왜냐면 이것을 아이들한테 동요라고 해서 가르쳐줘. 그러니까 애들이 이 노래를 부르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주가 유부녀인데도 불구하고 자 밤에 딴 남자 만나러 다녀요. 이 얘기를 계속 하고 다니는 거지. 자 그래서 결국 얘가 쫓겨납니다. 그때 누가 등장해? 서동이 등장해서 얘를 이제 아내로 취했다. 이해가죠? 얘가 울면서 나왔을 거 아니야? 뭐 울고 있으니까 서동이 가가지고 아니 왜 울고 계십니까? 이러면서 이제 토닥토닥 해주면서 이제 어떤 인간적인 자 그러면서 결국에는 아내가 됩니다. 이게 뭐하냐? 그런데 최근에 어떤 게 발견됐냐면 어떠한 탑에서 뭔가가 발견됩니다. 탑 속에서. 그래서 거기서 보니까 자 선화공주의 존재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게 최근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신라의 역사를 완전히 다시 써야 할 판이야. 그래서 지금 연구가 진행 중이에요. 지금 사실 그래서 진짜 이것은 그냥 전설일 뿐이냐 아니면 뭐 다른 거냐. 그래서 선화공주 존재가 없고요. 사실 선화공주가 아니라 혹시 다른 사람 아니야? 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요즘 그 역사 연구가 장난 아닙니다. 훨씬적으로 이제 과학적으로 많이 발전해서 예전에 그런 얘기했죠. 온달 장군 고구려의 이제 3대 장수라고 볼 수 있는데 온달이 사실은 고구려인이 아니라 카자흐스탄 쪽이다라고 한번 전에 얘기해줬지. 그치? 그런 연구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다문화 가정 이렇게 그건 나중에 또 추후에 나오게 되면 얘기 드릴게요. 자 그러면 얘가 이제 30대 무왕이 됩니다. 얘 아들이 누구라고요? 백제 30 저기 뭐야? 미안해. 나 왜 이렇게 헤매? 서동은 이제 나중에 백제 30대 무왕이거든요. 그럼 31대, 즉 백제의 가장 마지막 왕. 백제의 마지막 왕. 의자왕. 의자왕이 바로 이제 이 서동형의 이 무왕의 바로 이제 아들입니다. 의자왕이에요. 그래서 의자왕 할 때 보통 이제 의자에 앉아 있다고 표현하는데 아니지 의롭고 자애로운. 이것도 역사가 완전 바뀌어줘요. 의자왕이 막판에 조금 생각을 잘못한 것도 있지만 삼천궁녀 이런 거 다 거짓말이죠. 그래서 그 역사는 흐른단가? 그 역사는 흐른다 그 노래 있잖아요. 그래서 삼천궁녀 의자왕 그거 바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때 당시 백제 인구가 한 6만 명밖에 안 됐어. 그런데 궁녀가 3천 명이라고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니? 그래서 그냥 좀 많았다. 자 정도고요. 이 의자왕 같은 경우는 거의 여러분들 우리가 정복군주 그러면 머릿속에 누가 딱 떠오르니? 광개토대왕, 그치? 하지만 가장 영토를 가진 건 광개토대왕이 아니라 그 아들인 장수왕이 가장 많은 영토를 가졌죠. 광개토대왕은 전쟁 중에 죽은 게 사실이고, 그런데 얘도 정복군주입니다. 장난 아닙니다. 얘. 그러니까 왜냐면 얘의 증조 할아버지가 성왕이야. 백제 성왕. 백제 성왕이고, 성왕과 여러분들 동맹을 맺은 나제 동맹 혹시 기억나요? 나제 동맹. 그때 성왕과 진흥왕이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한강 유역을 탈환하죠. 탈환하는데 갑자기 진흥왕이 배신 때려버립니다. 배신의 아이콘이에요, 신라는. 신라는 배신이 아니에요. 고구려와도 동맹 맺었다가 깨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얘가 나중에 뭔가를 할 수 없으니까 당나라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왕이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죽임을 당해요. 자객들에게. 죽임당하고 진흥왕 같은 경우는 저희 북한산에다가 진흥왕 순수비를 세우죠. 그래서 순수라는 것은 뭐냐면 왔다 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세우고요. 이거에 대한 복수를 의자왕이 계속 꿈꿨던 거예요. 의자왕이 계속적으로 꿈꾸다가 결국 본인이 왕이 되고 나서 신라를 들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0여 개의 성을 탈환해요.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탈환해서 그때에 김춘추의 그때 이제 신라 이제 김춘추의 그 딸과 사위를 죽여버리죠. 그래서 김춘추주의 제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는 나중에 역사 선생님한테 자세히 들으세요. 그래서 흐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의자왕이 좀 약간 생각을 잘못해서. 자, 아무튼 나와서 자 가볍게 좀 말씀드렸어요. 자, 찬기파랑가. 자, 가봅니다. 자, 충담사가 지었습니다. 충담사는 당대 최고의 끝에 사자로 끝났잖아. 사자로 끝났으니까 자, 얘는 뭐가 되는 거니? 승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충담사. 자, 우리가 불교가 우리가 신라 때 넘어오거든요. 그럼 같이 모두 넘어오겠니? 경전까지도 같이 넘어올 거야. 그치? 근데 그게 다 뭘로 되어 있어? 한자로 되어 있어. 결국 자, 이들의 공통점은 한자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한자를 알기 때문에 자, 향차를 사용할 수 있었지. 그러니까 작자층이 무조건 자, 어떤 귀족이나 자, 승려나 화랑일 수밖에 없는 거야. 자, 충남사가 자, 지었습니다. 이 충남 혹시 학교에서 안민가 이런 거 하셨니? 안민가 이런 거 언급하셨어? 안 하셨니? 충남사가 원래 자, 찬기파랑가가 이게 싱글 1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걸 가지고 자, 그때 당시에 왕이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노래 때문에. 그래서 자, 하나를 더 지어줘라고 해서 나오는 게 안민가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 싱글 2집이에요. 자, 갑니다. 찬기파랑가. 찬은 찬양하다. 자, 기파랑은 신라시대 화랑의 이름이다. 가는 노래. 결국 기파랑을 찬양하는 노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찬기파랑가. 자, 우선 공통을 다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안 들어가는 거 따로따로 다 진행할 겁니다. 찬기파랑. 자, 찬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이것은 우리가 예찬, 찬양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에 플러스 뭐가 있냐면 기파랑은 죽었거든요. 따라서 그거에 대한 추모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기파랑거에서 찬은 예찬과 추모의 의미가 있고요. 자, 기파랑은 끝에 랑으로 끝났으니까 이 녀석은 화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들어갈 겁니다. 우선 여러분들은 자, 고전 시가를 할 때 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해석입니다. 해석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돼야 돼. 그래서 많이 보아야 한다. 자, 내시는 기본적으로 암기고요. 그러면 시간 많이 투자하셔야 돼. 갖게. 느껴본 바람에. 지금 무슨 얘기냐면 흐느끼며 바라보매. 거기 우리 곰이라고 있잖아요. 자, 곰. 이 곰이라는 것은 강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흐느끼며 자, 요런 게 좀 좋습니다. 이게 이제 강세 접사예요. 그럼 조금 더 우리가 자, 요즘 말로 풀면 개 흐느끼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졸라 흐느끼며 이렇게 흐느끼며 바라보매. 자, 이슬 밝힌 달이. 자, 지금 여기 중심으로 좀 갈 거예요. 자, 달아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파랑을 상징하는 자연물이 자, 밑에 자싯까지 하고 달 이렇게 두 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밑에 달은 뭐예요? 기파랑의 고결함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고결함은 기파랑의 인품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달이. 자, 이것은 기파랑을 나타내면서 그리고 또 하나 고결한 인품입니다. 이 고결하다라는 것은요, 자, 높고 순결하다 이런 뜻이거든. 그런데 저기 고결하다는 얘기는 이 작품에서만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저런 단어들. 알겠지? 그러니까 그냥 암기하세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자, 고결하다는 것은 이 작품에서만 나온다. 자, 달이 흰 구름 쫓아 떠간 언저리에. 자, 모래가 몰이라고 돼 있잖아요. 모래가 고운 혹은 모래가 가른 자, 물서리에 기파랑의
자, z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모습이라는 뜻이에요. 모습이엇이, 자, 모습이구나, 수풀이여. 자, 이론회의, 자, 자갈벌에서, 즉, 이론회라는 것은 거기에 있는 그 물가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름입니다. 이름. 굴포천, 이런 것처럼 이름이야. 이론회의 자갈에 기파랑이 지니시던 마음의 끝을, 자, 마음의 끝을, 자, 자, 쫓구나, 쫓노라. 아야! 자, 이게 바로 뭐냐면 낙구 감탄사입니다. 낙구 감탄사 19채 양가의 특징이라고 거기 되어 있죠? 거기다 밑줄 잡으세요. 낙구 감탄사 19채 양가의 특징. 자, 하나 적자. 밑에다가 뭐라고 적으시냐면 밑에다가 시상의 집약. 자, 아야, 잣가지가 높아서, 자, 눈이 못 덮을 곡가리여. 자, 그러면 거기 자식가지라고 있습니다. 자, 자식가지는요, 여러분들 그냥 상록수 정도로 보시면 돼요. 늘 푸른 뭐 잣나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냥 상록수예요. 그러면 이 잣가지가 나왔으니까 이것은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바로 거의 자습서에 의하면 기파랑이면서, 자, 바로 지조와, 자, 절개를 의미합니다. 야, 기파랑이 이것도 인품이죠. 그렇지? 우선 이렇게 적어놔요. 자, 눈이 못 덮을, 자, 눈 세모 잡으시고, 자, 시련, 고난, 역경 이렇게 했고요. 못 덮을 곡가리여, 자, 곡가리여 동그라미. 자, 이것은 화랑의 우두머리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화랑의 아주 최고 대장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 그래서 고가를 이렇게 썼나 봐. 자, 여기서 선생님이 이제 두 가지 얘기할 겁니다. 두 가지. 먼저 첫 번째, 얘와 관련되어서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여기에 밑줄 치고 이것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된 시조를 찾아라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우리는 뭘 아셔야 되냐면, 자, 이쪽에다가 좀 가볍게 설명할게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굉장히 어렵게 나오면 저거 하나 나올 수 있습니다. 저 한 문제만 잘 맞추면 남들보다 앞서갈 거예요. 자, 우리 옛날에, 자, 시조. 자, 시조, 그 다음에 사대부. 그렇죠. 그 얘기 끌고 가야죠. 자, 사대부에 유교적, 자, 그 다음에 지조 절기. 자, 우선 쓰지 마시고요. 선생님이 한 요 정도까지 쓸 거니까, 자, 쓸 시간 드릴게요. 알겠지? 쓸 시간 드릴 테니까 먼저 설명 다 하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쓰시면 됩니다. 그때 나 좀 쉬게. 좀 정신없이 소비 시작해가지고. 자, 볼게요. 시조, 사대부, 유교적, 지조 절개. 자, 먼저 보겠습니다. 이 지조절개는 무슨 뜻이냐면 되게 단순합니다. 그냥 죽어도 꺾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되게 단순합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이 지조절개. 그러면 얘가 지조절개이기 때문에 여기에 밑줄 치고 이것과 비슷하게 사용된 걸 찾아라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키워드를, 자, 우리가 지금 아셔야 됩니다. 자, 이 지조절개를, 보통 이 지조절개는 누구를 향한 거지? 보통 임금을 향한 거예요. 그런데 옛날 사대부는 이 지조절개를, 자, 대놓고, 자, 나는 지조절개가 있어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다는 얘기지. 옛날 사대부들은 철저하게, 자, 객관적 상관문을 많이 썼어. 그러니까 저는 당신에게 지조절개가 있습니다. 너무 부끄러운 거야. 너무 부끄러우니까 그냥 당신에게, 자, 뭐예요?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매화가 담긴 화분을 보냅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든가, 저는 매화가 좋아요. 저는 대나무가 좋아요. 그러면서 이런 걸 예찬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은근히 드러냈어. 자, 그렇다면 이 지조절개를 어디에 담았냐면요, 투영합니다. 들어봤죠? 투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마음을 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마음을 담다. 원래 의미는 쏴서 비추다인데 이렇게 마음을 담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군자. 네 가지의, 자, 군자라고 합니다. 근데 사군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자, 뭐뭐가 있죠? 매,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여기에 플러스 소나무. 그렇지. 이 앞에 네 가지가 사군자고요. 그 다음 여기 자 소나무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얘는 사군자는 아니지만 자 어떤 사군자 틱한 그치 사군자처럼 받는 거예요. 각각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자 쓰지 마시고 봐요. 국. 자 얘는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죽이라고 이야기. 한자로 나올 땐 죽이고요. 그 다음에 한글로 나올 땐 이렇게 많이 사용됩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솔, 그 다음에 송, 자, 그리고 솔. 이렇게 많이 사용이 돼요. 자, 그럼 각각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자, 봄. 자, 그 다음 여름. 자, 그 다음 가을. 자, 그 다음 겨울입니다. 그럼 얘는 뭐냐면, 얘가 천하무적이야. 4계절을 모두 상징합니다. 자, 그러면 각각, 좋고. 자, 각각을. 자, 여러분들이 외우실 때는 매난국죽송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사군자 매난국.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자, 매난국죽송 지조절개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 자, 그럼 갑니다. 자, 이 매화 난초 국화 갈게요. 자, 매화는 아직 눈이 녹지 않은 그 잔소를 뚫고 피어나는 게 매화야. 됐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뭘 가지고 온다? 봄 뜻을 가지고 오는 최초의 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옛날 사람들이 생각했던 봄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추운 초봄이에요. 입춘이 언제지? 보통 2월 초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아직 추울 때고 보통 3월 전에 눈도 한번 내리지.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생각했던 봄이라는 것은 뭐냐면 입춘. 봄이 돌아올 때 그때는 아직 눈이 녹지 않았던 거야. 눈이 녹지 않은데 꽃을 피웁니다. 서양에서는 매화의 의미가 뭐냐면 원래 벚꽃 축제 우리나라에 없었어? 일제강점기 이후부터 생긴 거고요. 원래 우리는 무슨 축제냐? 매화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봄을 느끼고 싶다 그러면 매화 축제하는 데를 찾아가시면 돼요. 매화였어요. 봄을 가져오는 자 그런 꽃이고요. 서양에서는 매화가 아니고 아몬드 나무입니다. 매화는 꽃이 아니야. 매화 나무입니다. 거의 매화 꽃이 피는 거예요. 서양에서는 이제 아몬드 나무가 해당이 됩니다. 고흐가 매우 좋아했던. 자, 그 다음에 난초는요. 깊은 골짜기에서도 향기가 계속 뿜어져 나와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저기 구석에 있어라도 신하의 그 충정이 계속 나온다는 그런 상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국화 같은 경우는 자, 가을에 서리가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자, 꽃을 피우죠. 그러니까 가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대부들이 대단하지. 모든 꽃이 봄에 피지 않는다고.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생각하잖아. 살면서. 남들은 다 이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뭐지? 아니죠. 모든 꽃이 봄에 피지 않아. 가을에 피는 꽃은 국화와 코스모스죠. 졸라 예쁘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직 피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꽃이 아닌 것은 아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야. 그러니까 내가 꽃이라는 걸 믿어야 돼. 나는 가을에 피는 코스모스일 수도 있고 국화일 수도 있어. 알겠지? 그게 가장 중요해.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이렇게 비하하거나 어떤 뭐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전혀 없다. 끝까지 가는 거야. 최선을 다하다 보면. 선생님이 요즘에 보는 만화가 장송의 프리랜이라고. 아는 사람? 야, 대박이더라. 야, 나 그거 정말 대박이야. 장송의 프리랜. 선생님이 지금 하나씩 지금 애니를 다 끝을 내고 있거든요. 최근에 끝낸 게 이제 진격의 거인인데, 와, 장송의 프리랜 이거 보고 있는데, 막 눈시울이 막 계속 막 뜨거워져. 호르몬입니다. 호르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 먹어서. 어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거기 한 전사가, 아이젠이라는 전사가 있는데, 그 전사가 이런 얘기 합니다. 강한 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즉, 강적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계속 일어나는 자야. 그래서 쓰러져 있으면 안 돼. 일어나면 아직 지지 않는 거야.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일어납니다. 거기 그 주인공이가. 계속 일어나요. 그러다가 나중에 한 방으로 이기거든요. 그래서 우린 끝까지 좌절하지 않고 계속 가야 돼. 계속 일어서야 돼. 움직여야만이
움직여야, 걸어야만이 그 시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장송의 풀이는 대박이더라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보지 마세요. 이제 시험 끝나고 봐. 이제 시험 끝나고 봐. 너무 좋더라고. 자, 소나무. 자, 소나무는 마찬가지. 자, 대나무 갈게요. 눈이 내립니다. 눈이 내리는데, 자, 공통점. 눈이야. 알겠지? 공통점. 눈이 다 시련을 주는 거야. 자, 눈이 내리는데 대나무는 눈이 내리니까 어떻게? 이렇게 휘어지지. 몸은 휘어졌는데 마음은 휘어지지 않았어. 이게 바로 지조절개이면서, 자, 거기에 또 다르시 대나무는 늘 푸르름을 유지합니다. 자, 소나무 볼게요. 아무리 눈이 와도 얘는 푸르름을 계속 유지해요. 결국, 자, 얘의 속성은 뭐냐면 변하지 않습니다. 불변. 자, 변하지 않고요. 그 다음 뭐가 있어? 살아있습니다. 죽지 않아요. 뭐니? 생명력. 자, 요걸 가지고 있는 거죠. 자, 따라서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 이 눈, 겨울, 찬 기운, 서리. 결국 어떤 이미지? 전부 다 차갑다 이미지. 그렇지. 이 차갑다 이미지가 얘에 대해서 뭐하니? 억압을 합니다. 즉 얘는 억압하는 존재예요. 억압을 하는데 얘네들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생명력과 불변을 가지고 있죠. 와, 이런 것이 바로 뭐냐면 지조절개와 같은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갑니까? 그래서 무조건 얘네가 나온다고 해서 지조절개는 아니야. 만약에 얘가 안 나오잖아? 그럼 단순한 그냥 식물일 뿐이야. 알겠지? 반드시 억압하는 존재가 나와야 이 속성이 발현됩니다. 그래서 그때 지조절개로 끌고 가는 거야. 여기 봐봐. 자식까지 나왔지? 그쵸? 이거 상록수거든요? 자, 소나무가 상록수란 말이야. 쉽게 말하면. 소나무, 잣나무. 자, 그럼 얘가 지조절개로 가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밑에. 그래, 눈 때문이라고. 여기까지 갑니까? 그럼 앞으로 비슷한 시조를 우리가 찾으려고 할 때, 문제에서, 나중에 문제 우리 같이 풀 거야. 찾으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건 두 가지를 반드시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얘가 있어야 되고요. 알겠습니까? 얘가 있어야 되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얘네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사군자가 반드시 존재. 사군자만 나오면 안 돼. 자, 눈까지 같이 있었을 때 우리는 지조절개. 결국, 자, 마무리합니다. 얘는 억압하는 존재이면서,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시련, 혹은 간신,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럼 얘네들은 뭐가 될까? 바로 충신이 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있어? 지조절개 가지고 있어. 여러분들 앞으로, 자, 사군자가 나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눈 나오면 무조건 시련, 사군자 나오면 충신, 지조절개. 이게 머릿속에 빡 들어와 있어야 돼. 알겠지? 자, 이러면 우리가 한 문제 맞춰요. 알겠죠? 자, 적으세요. 다 적지 않아도 되고요. 아는 친구의 핵심만 적으셔도 됩니다. 많은 강의를 잘 해왔기 때문에. 야, 근데 이거 그림 되게 잘 그렸다. 그치? 이거 그림 진짜 잘 그렸는데?
마치 저기 이 그림체가 딱 걔인데? 미야자키 하야오의 딱 그런 그림체인데? 그치? 그런 그림체야. 시험 끝나고인가? 여러분들? 시험 끝내. 귀멸의 칼날 좋아하는 친구들은 저 6월 27일부터 저기 10월까지 저기 홍대 옆에 그 나 상수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전시회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한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자, 그래서 요 얘기를 좀 했습니다. 다시 갈게요. 아야! 낙구 감탄사, 잣가지가 높아서 눈이 못 덮을 고깔이여. 자, 칠판 한번 봐요. 전체 흐름을 좀 잡아줄게요. 학교에서는 이거 말고 더 얘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 넓게 말씀드리는 거야. 자, 어느 날 충담사가 자, 바깥에 나왔습니다. 하늘에 달이 떠 있네요. 자, 이걸 보면서 자, 얘는 기파랑의 인품을 떠올립니다. 자, 그래서 자, 우러러보는 존재. 그래서 고결함. 자, 그래서 저 달을 보면서 기파랑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기파랑의 인품 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모래가는 물가에. 물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이론의 물가죠. 이론의 물가. 이 물가를 딱 보니까 자, 기파랑에 자, 뭐를 볼 수 있어요? 자, 물이라는 건 뭐야? 맑음이야. 그치? 맑은 거지? 그래서 기파랑에 자, 맑고 순수한 자, 인품을 자, 떠올립니다. 자, 그럼 왜 갑자기 물가예요? 자, 이제부터는 선생님의 상상입니다. 또 달이 여기 이렇게 비쳤거든. 이해가죠? 달이 여기 이렇게 비쳤다라고 보시면 돼.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모래갈은 자, 자갈벌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자갈. 여기 자갈이 있습니다. 이 자갈에 달빛이 이렇게 나오네요. 모든 건 뭐예요? 자, 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달을 보고 기파랑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자갈을 딱 보니까 자, 자갈은 어때요? 단단하죠. 그렇지? 그래서 단단하고 둥글둥글합니다. 원만한 인품을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얘기했죠? 그래서 거기에 여기 보니까 수풀이 이렇게 있어요. 이것은 그냥 기파랑의 모습입니다. 기파랑의 모습 같아요. 사람 모습 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저쪽을 봤더니 뭐가 있냐면 눈이 이렇게 쌓였습니다. 눈이. 그런데 이 눈 사이를 뚫고 자, 미안합니다. 그림은 이렇게밖에 못 그려요. 자, 눈 사이를 뚫고 거기에 잣까지, 정확히 얘기하면 잣이까지. 그러니까 잣나무라고 보기도 합니다. 잣이까지. 자, 요걸 보면서 자, 눈은 뭐였습니까? 시련이죠. 자, 눈은 시련. 자,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그렇지, 지조와 절개. 됐죠. 그러면서 우리가 뭐처럼 보이는 거예요? 얘가 그렇지, 고깔처럼 보이는 거예요. 고깔이요. 그렇지. 그래서 이 자식까지가 의미하는 게, 자, 우리는 얘 뭐야? 얘 기파랑. 자, 얘 뭐야? 얘 기파랑. 이렇게 그림으로 그릴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럼 이해가죠? 그치? 양주동의 해석으로 또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여기서 배운 거는 자, 우리 기파랑. 자, 됐습니다. 자, 오른쪽 보세요. 자, 작품의 자, 형식적 특징입니다. 형식. 자, 19채 양가 10줄짜리입니다.
자, 구성 세 부분이기 때문에 기서결 3단 구성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선제안으로 나올 수 있다고. 자, 낳고 있습니다. 첫 부분이 감탄사 아야! 자,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는 기파랑에 대한 그리움, 흠모의 정서 등의 정서를 고조하며 자, 기파랑을 찬양하고 추모한다. 밑줄 쳐. 기파랑을 찬양하고 추모한다. 밑줄 세요. 보통 고조라는 말을 안 쓰는데 보통 이제 고향이나 아니면 심화 이런 말을 쓰는데 고조를 쓰네. 그래, 그 나올 줄 알았어. 고조 사토로 할 줄 알았어. 자, 그렇습니다. 료이키텐카이. 자, 그래서 시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자, 이끈다. 자, 밑에 볼게요. 19채 양가는 시상을 3단으로 전개하면서 결구의 첫 부분에서 감탄사로 시작하는 낙구를 둠으로써 밑줄 화자의 정서나 시상을 뭐한다? 집약. 그렇지. 방점을 빵 하고 찍어버리는 거예요. 어쨌거나 시라는 것은 시상을 집약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 소재의 상징적 의미 두 가지 기억하세요. 달과 그 다음에 잣나무 가지. 달 볼게요. 밤하늘에 떠서 밝게 빛나면 모두가 우러러보는, 그치,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우러러보는 존재. 그래서 기파랑의 고매한, 고매, 고결 다 똑같은 말. 알겠지? 고매, 고결 다 똑같은 말. 인품을 의미한다. 이 아이들이 물어보더라고. 선생님, 근데 왜 여기는 고매라고 해놨다고 고결이라고 했다? 왜 여긴 갑자기 또 고조라는 말 잘 안 쓰는 말을 쓰고 왜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출판사와 다르게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유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출판사에서 있는 말을 그대로 쓰잖아요. 그럼 표절 시비에 걸릴 수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 자습서를 한 2개 정도 예전에 냈었는데, 자습서를 선생님이 이제 쓰잖아. 이렇게 막 쓰고 있으면, 늘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 늘 우리가 이제 고민하는 게, 다른 출판사들 것까지 다 봐요. 그리고 문제를 무조건 2만여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말을 가능하면 안 쓰고 돌려 쓰려고 해요. 철저하게. 돌려 쓰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고결이라고 해놓고 여기는 고매라고 해놓고. 이해가죠? 그런 겁니다. 되게 유치한 거야.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자, 고매 있잖아요? 고매. 자, 일본어 같지만 고매. 이것은 요 작품에서만 얘기합니다. 그렇지? 다른 데서 안 나와, 고매. 안 나오니까 왜 이렇게 쓰는지 몰라. 자, 잣나무 가지. 높이 자라서 얘도 마찬가지. 우러러 봐야 합니다. 그치? 위에 우러러와 여기 우러러 연결하세요. 그럼 공통점이 나올 거예요. 그죠? 달의 우러러와 자기 우러러 연결해봐. 그래서 기파랑을 얘기하는구나. 겨울에도 겨울 세모. 자, 시련이죠? 자, 작품에서는 눈이라고 했습니다. 잎이 푸른 빛을 잃지 않아. 잎이 푸른 빛을 잃지 않아. 밑줄 쳐. 세 글자 뭐라고 쓸래? 잎이 늘 푸르러. 생명력. 그렇지. 생명력이라고 적으세요. 생명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생명력. 그리고 생명력이 있으니까 변하지 않아. 불변이라고 적어봐. 그럼 생명력과 불변이 바로 뭐니? 지조? 절개.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야. 사고 과정을 기억해야 돼. 역경에 굴하지 않은 기파랑의 드높은 기상. 자, 이런 걸 의미한다. 아무튼 여기도 높다라는 의미로 끌고 갑니다. 자연물에 빗대어 동그라미 치고 별표하세요. 이걸 상징으로 봐도 되고요. 그죠? 비유로 봐도 되는 거예요. 자, 빗대어서 기파랑이 지닌 고귀한 인품. 자, 보세요. 자, 선생님은 좀 더 섬세하게 들어갔죠. 달, 자갈, 물가, 그 다음에 자식까지. 그렇죠? 여기까지 선생님이 좀 섬세하게 좀 들어갔습니다. 즉, 자연물을 통해서 기파랑의 인품을 자, 얘기합니다. 향가의 문학삭적 같이 우리말을 적기 위해서, 그렇죠? 자,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표기한 향찰 동그라미 치고 별표.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예요? 비록 신라인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했으니까 자, 바로 우리말 노래입니다. 그렇죠? 이걸 이제 한국문학이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 민족의 주체적 태도 보여줍니다. 우리식으로. 자, 1번, 2번, 3번 시간 드립니다. 풀어보세요.
자, 장기파랑과 깔끔하게 끝내고 잠깐 쉽시다. 시원하지, 그지? 여기? 왜냐면 어제 쌤 에어컨을 밤새 켜고 갔더라고. 딱 문 열고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시원하지? 에어컨 켜져 있더라고. 뭐 이런 날도 있죠. 그래서 오자마자 빵 터졌습니다. 역시 나는 엉터리야. 막 이런 생각이 들면. 자, 시간도 필요한 사람 없죠? 가봅니다. 자, 이 시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서결 3단. 자, 키워드만 갑니다. 기서결 3단. 이것이 나중에 자, 시조의 초장, 중장, 종장으로 연결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한자를 빌려 우리말을 표기한 노래입니다. 자, 오른쪽에 두 글자 뭐라고 쓸래? 향찰. 그렇죠. 이렇게 적어주셔야 되고. 시적 대상 누굽니까? 기파랑입니다. 뭐였어요? 예찬. 그렇지? 자, 그 다음에 5번 보니까 자연물, 그 다음에 시적 대상의 속성을 자, 형상화했다. 왜? 달은 높잖아요. 그치? 그래서 고결, 고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자연물 활용이 되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4번 볼게요. 종교적 가치관. 여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전혀 보이지 않죠. 그럼 이때 종교는 뭐예요? 불교죠. 그치? 그럼 불교 얘기 전혀 없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제망매가 배우셨다면, 제망매가에서는 사실은 이제 미타찰이라는 표현이 있었어. 그치? 극락. 그치? 그래서 윤회 사상도 있었죠. 자, 종교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오른쪽에, 자, 추모가 확실히 드러나진 않습니다. 그죠? 추모가 나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좀 슬퍼야 돼요. 슬퍼야 되는데, 자, 종교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추모는 없다. 그렇죠? 오늘 무슨 날이야? 오늘 고다마 시다르타가 태어난 날입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이에요. 그치? 이 부처님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부처님은. 내일 쉬죠? 부처님은 늘 우리를 쉬게 하세요. 부처님, 나 너무 사랑해. 자, 부처님. 선생님은 종교가, 옛날 초기 불교라고 그랬죠? 기원전 500년경의 불교 신자입니다. 지금의 불교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때는, 독실한 크리스천이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부처님 오시는 날. 그치? 원래는 이거 막 석가탄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치? 잘못된 말이라고 그랬죠. 석가모니라는 표현을 쓰는데, 석가모니가 석가라는 마을로부터 온 현자 이런 뜻이에요. 깨달은 자. 그래서 석가탄신이 그러면 뭐 이런 거죠. 뭐 갈산동 태어난 날 뭐 이런 뜻이에요. 불포천 태어난 날 뭐 이런 뜻입니다. 부평 태어난 날. 그래서 오늘 그날이네. 이런 날에 늘 선생님 좀 좋습니다. 우리 부처님. 자, 됐습니다. 자, 이 정도. 그러니까 부다마스네, 부다마스. 자, 2번 갑니다.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아요. 기억 보세요. 자, 흐느끼며 바라보매 화자의 서글픈 심정. 흐느낍니다. 사실 여기가 우리가 추모라고 보셔도 괜찮아요. 됐죠? 흐느끼며 바라보며. 추모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슬픈 감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지만 종교적인 게 없는 거야. 자, 그러니까 서글픈, 맞죠? 흐느끼다, 서글프다. 자, 2번에 니은 볼게요. 자, 니은은 얘 어디 있습니까? 그쵸? 이론에. 얘는 지금 이론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에, 자, 뭐, 자갈벌에서. 자, 그리고 또 하나. 디귿. 기파랑에 대한 추모와 존경. 자, 디귿 보시니까 마음의, 자, 끝을, 자, 쫓겠다. 자,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니까, 리을. 자까지. 거 봐. 또 이런 말 나오죠. 고상. 근데 하나로 범주로 묶으셔야 됩니다. 기파랑의 고상하고 청렴한, 절개만 눈에 들어오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자, 화자가 앞으로 마주할 시련과 고난. 자, 그럼 이상해지죠? 자, 화자, 여기 화자 누구니? 그렇죠. 충남사라고 하셔야 돼. 옛날 고전 시간은 화자, 니꼴 작가예요. 거의 대부분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잘못 읽으면요. 기파랑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기파랑으로 읽어도 이상해집니다.
앞으로 마주할 시련과 고난. 그럼 되게 비현실적으로 가요. 저승에서 막 싸우는 거야. 알겠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자, 정답은 5번입니다. 화자는 승려. 자, 3번. 보기를 바탕으로 이 시가의 문학적 의 가장 적절 1번입니다. 주체적인 창작대도.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향찰만 딱 나오면 주체적이다라고 머릿속에 잡아주셔야 돼. 향찰은 주체적이다. 우리식으로 자, 글을 썼단 말이야. 향찰은 주체적이다. 자, 넘어가요. 자, 1번, 2번. 자, 우리가 반복되는 얘기니까 자, 여러분들 꼭 보시고요. 자, 그걸 물어볼게요. 4번 봅니다. 자, 다음 작품을 감상하고 표현 방식과 화자의 태도를 창기파람. 요거 혹시 모죽지란가 학교에서 한 학교. 모죽지란가 했다. 모죽지란가. 안 했어? 아싸. 자, 안 했군요. 자, 넘어갑니다. 자, 정리 한번 하고 자, 마무리할게요. 자, 갈라 19채. 자, 성격 추모, 예찬, 서정. 자, 서정 거꾸로 읽어. 정서. 그래서 정서가 있니? 네. 자, 그 다음에 배경 봅니다. 신라 경도왕입니다. 자, 기파랑의 인품. 자, 주제.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에 대한 예찬과 총. 고매 나오는 순간 우리가 뭐예요? 달 떠올려야 됩니다. 알겠죠? 달이 기본입니다. 달이 기본. 자, 기파랑의 인품을 자연물에 빗대어. 자, 요거 별표하셔야 됩니다. 자, 주술 X. 자, 종교 X. 그렇죠? 주술 X. 자, 종교 X. 자, 순수한 서정성. 그렇죠? 예찬하잖아요. 그렇죠? 예찬합니다. 자, 그리고 주술이라는 것은 소원을 비는 걸 주술이라고 합니다. 소원을 비는 걸 주술. 자, 전체 구성가입니다. 기서결 3단 구성입니다. 그래서 자, 532예요. 사실 532. 532. 532. 자, 달과 같은 기파랑의 고매한 모습, 기파랑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에 대한 찬양. 자, 앞에 고매한 모습은 달이고요. 마지막 결의 고매한 모습은 뭐야? 뭐였니? 자싯까지. 됐습니까? 자싯까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잣나무라고 했죠. 쉽게 말하면. 자, 주요 소재의 상징성이 갑니다. 달 갑니다. 우러러봐. 그리고 고매. 이것만 눈에 들어오면 돼. 광명도 알아두시면 좋겠고. 잣나무 가지. 고난과 역경에 굴하지 않는 존재. 자, 그래서 고난과 역경이 뭐였습니까? 눈이었습니다. 눈. 자, 눈. 자, 그러니까 자, 잣나무 가지, 즉 잣나무의 속성을 통해서 바로 누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지, 기파랑의 인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달의 속성을 통해서 기파랑의 인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달은 밝게 빛나고 올려봐야 되고, 됐습니까? 이런 속성을 통해서 얘기한다. 눈 갑니다. 억압을 주는 존재라 그랬죠. 잣나무 가지를 덮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실형, 역경. 자, 19채 한가의 형식적 특징, 3단 구성, 기서결. 그래서 낙구, 감탄사가 있고요. 집약, 이것만 잡아줍니다. 여기는 시상 전환 없습니다. 알겠죠? 집약만 있어. 그런데 만약에 학교에서 얘들아 이 작품 시상 전환 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있구나. 여러분들 그렇게 외우셔야 돼. 알겠지? 시상 전환은 없습니다. 얘들아, 시상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시의 구조가 이런 식으로 가야 돼. 마이너스로 계속 가야 돼. 그러니까 기파랑이 죽은 거에 대해서 계속 슬퍼해야 돼. 이 계속 슬퍼하고 마지막에 플러스. 그러나 나는 기파랑이 좋아. 아니면 기파랑을 기다릴 거야. 이때 우리가 전환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는 시상 전환이 있다 없다?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플러스야. 알겠지? 전부 다 플러스이기 때문에 자, 이것은 시상 전환이 없어. 근데 학교에서 시상 전환이 있단다. 그럼 그렇게 알고 계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자, 나머지는 밑에 지식어. 자, 19채 한가의 형식적 특징과 시조가의 유사성 봅니다. 기서결의 구성입니다. 그래서 3단 구성이라는 점에서 초장, 중장, 종장과 유사하다. 낳고 있습니다. 종장의 감탄사. 이제 알겠죠? 그렇죠? 이 부분 이게 중요합니다. 선지 하나로 나올 때 당황하지 마시라고.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좀 넓고 자세하게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잠깐 쉴게요. 잠깐 쉬고 고려가요 동동 들어가겠습니다. 동동.